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입시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목동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좋은 일은 없으셨어요? 일상이 항상 똑같죠. 네. 똑같으시면 어떡해요. 이제 봄도 오고 좋은 일 많이 만드셔야죠. 좋은 일을 만들어야 되는 좋은 일을 해야 될 판인 것 같고요. 네,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입시 정보가 필요한 환경이 어려운 곳이 있으면은 연락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 방송을 듣고 한 어머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 어머님은 제가 지난 방송 때는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분은 이제 지금 수험생 어머님은 아니시고요. 자녀분이 이미 대학을 다니는데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간 거예요. 대단한 친구군요. 네, 근데 이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입시는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해서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센터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런 센터가 따로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4월 달에 이제 그곳에서 검정고시를 합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입시 설명회를 하기로 일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잘 되셨네요. 돈은 안 됩니다. 네. 할 일을 하는 거죠. 네. 어딘가요? 송파구 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송파구라고 하면은 그래도 일단 부촌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아니면 학교에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자기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도 또 시내에도 그런 곳 있잖아요. 가난한 학생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제 그 학생들의 입시가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걸 알아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맞춰서 준비를 해줘야죠. 와, 혹시 날짜가 정해졌나요? 일정표 있는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마 다음 녹음 이후일 것 같아요. 예. 그럼 다음 녹음 때는 그 강연하셨던 거를 바탕으로 다음 녹음 이후일 것 같아가지고요. 일정상 4월 후반이거든요. 예. 네,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서태지도 뜻하는 바가 있어서 대학을 안 갔잖아. 서태지가 대학 안 갔나요? 안 갔어요. 그냥 군대도 안 갔잖아요. 네. 군대도 안 갔어요? 네. 그래요? 네. 이거 서태지 팬들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저도 팬입니다. 군대 안 간 건 몰랐네. 네, 저도 몰랐는데요. 그 서태지가 난 알아요와 같은 위대한 음악을 만들려고 대학을 안 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난 알아요를 어디서 들었냐면 군대에서 들었어요. 네, 군대에서 한창 기고 있을 때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뺑이 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뺑이 칠 줄 난. 그렇죠. 그렇군요. 아무튼 진짜 좋은 일 하시는 모습, 저희가 진짜 응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덕분에 이제 섭외하기도 힘든데 감사합니다. 제가 경불진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어머님처럼 연결을 해 주고는 싶은데 몰라서 이렇게 못 하셨던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조차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6번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필요한데 이제 환경이 어려운 곳이든지 그런 곳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 6번이 차기 전까지는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터넷에서 맵스터디 저희 업체거든요. 맵스터디를 검색하셔서 그냥 전화 주셔서 방송 듣고 연락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고 제가 전화로 드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오늘의 주제 어떤 걸로 해주실 거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입시 정보를 통해서 종교단체와 그리고 수험생, 고등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 이 세 주체가 윈윈윈 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 근데 종교단체랑 입시랑 뭔 상관이 있어요? 이제 상관이 없는 입시로 엮는 거죠. 엮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엮으려 그러면 뭔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 종교단체랑 학생들의 입시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시랑 사회가 모두 윈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요. 이거 오늘 방송은 제목만 들어도 종교학과라든지 아니면 교육대학 이쪽 분들이 석박사 논문으로 써도 될 것 같아. 그런 아이디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허.
아무튼요, 저희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종교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종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니고 있는 이제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기독교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일단 이 아이디어가 출발점은 고등학생들의 입시를 위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기도만 해주겠다 그래서. 네. 애들은 안 나가요? 애들이 안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활동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잘 나오던 학생들도 좀 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거죠.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가르칠 때 이제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원론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보다 중요한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교회의 원칙대로라면? 네. 예. 그런데 실제 현실에 가보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이제 예배만 보고 빠진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아예 안 나온다거나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아닌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뭐 교회에서 되게 일을 많이 맡으신, 교회 일 많이 하시는 신실하신 분, 교회 표현으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우선이다를 맨날 외치시다가 막상 자기 아들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걔는 교회 안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 말로만 신앙이 좋았다 뭐 이런 약간의 비아냥 또는 이제 다 이해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뭐 성당이라든지 제가 믿고 있는 불교 이쪽에서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 종교 단체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면 동일하게 해당될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믿는데 어떡합니까?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저를. 네. 저는 저를 믿는데. 네. 그럼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그 왜 해결이 안 되는지는 어떤 걸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교회에서 예배 보는 거 말고 다른 활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학생들 공부를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할 거냐? 교회 뭐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사교육이 발달되지 않았던 되게 옛날 시대에나 통하던 이제 야학 같은 느낌 그런 거고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 이제 되게 단순합니다. 학생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그 공부할 시간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공부는 당연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전에 저희가 대학을 가던 시절에는 당연히 큰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교회에서 예배 보고 모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입시에서는 손해였던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예전 입시 제도에서는 공부만이 이제 대학의 평가 요소를 올리는 수능 점수, 내신 점수, 뭐 학력고사 점수를 올리는 유일한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양한 전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시의 가장 중심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교회가 학생들의 입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아니 학생부 종합 전형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저희 방송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입학사정관이 이제 지원자의 학생부에 있는 교과, 이건 성적이겠죠. 그리고 비교과, 다른 모든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 물론 여기서도 이제 공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공부뿐 아니라 다른 활동까지 본다는 게 이 전형의 핵심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른 부분들을 볼 때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학교 내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봉사 활동 등을 보는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신이 조금 부족한 것들을 커버쳐서 간다 그러죠. 갈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근데 이 학생부 전형이 얼마나 중요한 전형이냐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요? 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4명 중에 3명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형이라는 것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거든요. 상위권 대학뿐 아니라 중하위권 대학에서도 이제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은 내신을 커버하려고 그러면은 비교과 활동이면 커버가 되니까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이 필수인 전형인데 그 학생부 전형에서 교회가 학생들을 도울 방법이 있어요. 아니 근데 내신을 커버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 딱 정해진 선은 없어요. 이 종합전형의 평가가 입학사정관이 보고 이 학생들에게 임의로 점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물론 기준은 있지만 예. 그렇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통계들을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등급만으로 가는 전형보다 한 내신 0.5에서 1.5등급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여요. 아, 그걸로 올릴 수가 있다. 교과 전형으로 3등급이 갈 수 있는 학교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한 3.5나 4등급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비교과 활동에 따라서 예. 다 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가장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에 비교과 항목들이 반영이 되는데 예. 그 중에서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항목이 봉사활동 항목이에요. 아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그 봉사활동 항목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에서 비중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이 항목은 잘 따지고 보면 학생부 평가에서 필수적으로 반영이 돼요. 왜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냐면 학생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봉사가 아예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학생은 너는 공부만 중요해? 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학생은 그냥 탈락이에요. 그냥 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100%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은 아주 봉사가 없는 학생은 사회를 돌아보지 않는 학생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봉사는 일단 필수이고요. 그리고 학생부는 학교의 생활을 적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학교 외부의 활동을 유일하게 적을 수 있는 게 이 봉사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교회가 도울 수 있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봉사활동의 기준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속적인 봉사예요. 이제 봉사 한번 갔다가 이제 땡치고 다음에 또 어디 가자 그래서 가고 이러면은 이제 그냥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제 어디 봉사를 다닌다고 하면은 갔을 때 처음 누구를 만나면 나보다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 생각하게 되고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봉사는 아무래도 진정성 열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항목은 학생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어요. 예. 꾸준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려운 게 2번째, 3번째 항목인데 그 2번째는 자신의 관심사 또는 특기와 연관된 봉사활동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자기주도적인 봉사활동. 가서 이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이런 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기주도적인 봉사활동인데요. 이 2가지 항목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 중에 이제 자기의 관심사나 특기를 살린 봉사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봉사를 하고 싶은 좋은 학생들이 있어도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 봉사 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이제 봉사를 할 무대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뚫어주는 게 이제 교회가 해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해외 선교 이런 게 얼핏 생각이 나긴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서 해외 선교 많이 갑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가고 그게 그 해외 선교가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의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죠. 입시만 놓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는 그 학생부에 쓸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부에 쓸 수 있는 조건을 맞추어 주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일단 제가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까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봉사활동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봉사시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어떤 고등학생이 와서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봉사시설의 담당자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이제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구나. 이제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대답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말릴까 싶죠. 근데 되게 당연한 게 고등학생을 뭘 믿고 시킵니까? 그렇죠. 네, 봉사단체에는 와서 이제 이상한 제안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고등학생이 이상한 제안을 하진 않겠지만은 고등학생은 개개인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고 그리고 경제력도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한 선택이라고 저도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생이 취미를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이제 바이올린을 켰어요. 그럼 좀 잘 치겠죠?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열심히 배워왔는데 취미로 했는데 이제 이거 저희 그 복지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연주를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노 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주도적인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그걸 실천할 환경이 안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되는 이유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그걸 교회가 뚫어줄 수 있다라는 거에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하. 자, 이게 복지시설에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학생들을 신뢰할 수 없다. 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신뢰는 못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서 기회를 주어지지 않는데 그 기회를 교회가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이제 믿지 못해가지고 그 시설에서 이렇게 되게 능동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 없지만 교회가 전화를 해서 저희 어디 교회입니다. 어디 절입니다. 어디 성당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복지시설에서는 어떻게 리액션이 나올까요? 당연히 받아들이겠네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종교단체들은 딱 가면 있는 곳이잖아요. 종교단체들은 공신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력이라든지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봉사시설에서는 지속적인 봉사나 지속적인 후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나 절, 성당 같은 종교단체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등학생들의 손을 잡고 봉사단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든 이제 음악을 취미로 배운 학생 같은 경우가 직접 전화를 해서 어디 고등학교 2학년 누구입니다. 저 연주 봉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노지만 이제 그 시설에 오랫동안 봉사를 해온 교회 그 담당자 집사님이 전화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이번 행사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연주를 해주고 싶다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도 배우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바이올린으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딱 연주해드리면 아주 데이트할 것 같은데요. 대박 나겠네요. 예. 네.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제 교회라는 거죠. 교회나 종교단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일하는 영역이 물질 문명의 가장 끝단에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질 문명의 끝단에 있는 사교육 종사자로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지만 이게 제가 지금까지 입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했잖아요. 하지만 종교단체의 근본적인 관점에서 돌이켜봐도 학생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관심이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살려서 봉사를 한다. 이거는 종교단체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치만 그게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하다못해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이제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밀려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줌으로써 이제 모두가 윈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허. 예. 그런데 기존에도 교회 같은 데에선 그런 봉사활동이 많지 않았나요? 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입시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가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청소년부에서 봉사를 꾸준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제가 저희 교회 청소년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되게 옛날에도 이제 교회뿐 아니라 어떤 모임에서든 봉사활동 가는 단체들 있잖아요. 예. 그냥 이제 그 그 모임의 리더, 교회면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되겠죠? 목사님이 우리 어디 봉사로 가자. 좋은 일 해야지 하면 학생들이 우우 따라가가지고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고 설거지하라 그러면 설거지하고 이제 이런 게 지금 기본 봉사를 하는 곳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네. 이 학생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예. 네. 여기에 뭔가 드러날 수 있는 뭐 하다못해 증명서라도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봉사 시설 자체가 그 교회에서 판 봉사가 이제 학생부에 기록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입시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학생부에 기록이 아마 되지 않을 거예요. 또는 학생부에 기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교회는 봉사활동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학생부에 보시면 봉사의 주체가 있거든요. 시설이 적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교회가 아마도 노인복지관이랑 연결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노인복지관으로 봉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봉사를 좀 더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을 설명하는데 활용하느냐가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종교단체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첫 번째로는 일단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됩니다. 동기가 부여 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그냥 가서 좋은 일 해야지 하면은 학생들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모집해도 잘 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눔을 실천하는 삶, 봉사 실천, 이거는 되게 원론적으로 당연하고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제 식상해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입시적인 측면에서 우리 봉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치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도 살려볼 수 있어. 입시에도 도움이 된다. 같이 우리가 이제 양쪽 모두를 만족하는 방향으로 알아보자라는 식의 이제 강연 또는 이제 모여서 이제 그런 세미나 같은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동기를 부여시키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봉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교회에서 선정을 해줘야 돼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관심 있는 거, 니네가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하고 싶은 것들을 살려서 하는 봉사를 어디서 하면 좋겠니? 누구를 도우면 좋겠니라고 학생들한테 던져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학생들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멍 때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교회가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다르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장애인 단체가 있고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노숙자 모임이 있다. 그 세 단체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니네가 관심 있는 것, 니네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라고 생각의 범위를 좀 더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학생들이? 네. 그러겠네요. 여학생들은 네. 유기견 보호센터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끌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교회가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이 봉사활동이 인정받는 시설이 있고 받지 못하는 시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봉사의 가치는 봉사 시간 인정받는 곳이든 아닌 곳이든 똑같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제 입시에 연관되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도 학생들한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학생들이 말 안 들어요. 안 따라와줘요. 교회 입장에서 교회를 끌고 가시는 이제 사역자들이라고 하죠.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텐데 그런 분 학생들에게 그런 뭔가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봉사 시간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교회가 그런 곳이 없다면 더 개발하세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고 학생들과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곳들을 교회가 찾는 것 또한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죠. 예.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게 뭐 사실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제가 그 학생들마다 각각의 특징, 관심들이 다를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학생이 아니라서 입장은 돼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개 이제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 소개를 드리면 예를 들어 컴퓨터 전공을 원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마다 있잖아요, 사실은. 예. 뭐 그런 학생이다. 그러면 경로당에 블로그를 만들어준다거나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페북이나 카스를 세팅해 드린다거나 그리고 할아버지들한테 이모티콘을 이제 보낼 수 있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보시면은 이제 뭐 단톡방에 이모티콘 깜찍한 거 보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은 그게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세상을 알려드리는 거죠. 이제 IT 쪽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IT가 필요하신 IT에 취약하신 분들을 돕는다라는 거 딱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봉사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취미가 악기 연주인 학생들, 아까 설명한 예처럼 교회 정말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 그런 학생도 연주 봉사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입시적인 측면에서 좋은 아이템은 자기의 관심사와 관계된 분야의 투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투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데리고 또는 독거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까운 곳 투어를 가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도슨트 겸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생물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뭐 근처에 생태공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공원에 이제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고 자기 관심사에 대한 지식을 넓혀갈 수 있는 좋은 봉사활동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과학박물관, 역사박물관 가면은 너무나 많은 이제 아이템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관심이랑 연계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관심사 투어의 가이드가 되는 것들이 정말 저는 좋은 아이디어로 추천하고 싶어요. 당연히 그리고 갈 때는 교회 어른들이 보호자로 대동은 해주셔야겠죠. 네. 그럼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보육원 어린이들을 데리고 내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야구장, 잠실 야구장으로 가서 그 어린이에게 야구에 대한 규칙을 설명을 해주고. 너무 좋죠. 네. 대신에 이제 봉사활동을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방향이 결국은 두 가지인데 그 봉사활동의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가 어떤 전공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이 경우는 뭐 본인이 이제 그런 학생이 야구에 대한 룰을 설명해주는 학생이 뭐 스포츠 마케팅을 하겠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좀 더 고려하면은 한 걸음 더 진보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꼭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 나는 관심도 없고 내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이런 봉사활동을 못하는 건가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원래 봉사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 저희 했나요? 안 하지 않았나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지금 보통 잘 안 하잖아요.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모두가 그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옆에 사람들, 자기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학생부 평가에 봉사활동이 이제 반영이 되기가 시작했어요. 예. 제일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그거를 이제 지금처럼 정성적으로 어떤 봉사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시간을 했는지가 중요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의무로 봉사를 시켰고 지금은 더 발전되어서 학생들이 이제 주변을 돌아보는 봉사를 하게 하는 의도로 가고 있는 방향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관심 없는 학생들도 봉사를 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야 될 방향이고요. 그래도 안 하는 학생들에게 교회가 판까지 깔아주는 거죠. 이런 거 한번 해봐라. 그렇죠. 예. 네, 너의 관심은 이걸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대상자를 주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나 찾아보도록 하자라는 미션을 던져주면은 예. 학생은 싫어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의 역할이 끝나는 건가요? 끝나는 건 아닙니다.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이제 마무리가 더 중요한 건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처음 얘기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봉사가 됩니다. 봉사를 하고 정말 좋은 봉사를 하고 와도 그게 끝인 입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좋은 봉사. 마지막에 이제 봉사를 하고 난 뒤가 입시에서는 사실 더 중요해요. 이 학생들의 학생부의 봉사활동란을 보면 칸이 두 파트가 있습니다. 한 파트는 이제 어디에서 몇 시간 봉사를 했느냐가 나오고요. 이제 그거는 요즘은 거의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예, 전산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봉사활동에서 어디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를 그 학생이 어떤 봉사를 구체적으로 하고 뭘 배우고 느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입학사정관은 그런 걸 보니까. 예. 근데 그 봉사활동을 적는 란이 대부분 학생들이 비어 있어요. 상위권 아이들을 제외하면. 제가 받아보면. 그 왜 비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란이거든요. 네. 예.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했는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아시나요? 당연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칸을 채울 수 있도록 교회가 학생들을 끌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예. 봉사가 끝나면 봉사를 참여한 학생들끼리 교회에 이제 끌고 간 이제 인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봉사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보통 봉사가 피드백 없는 봉사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디서든 피드백 없는 봉사가 많아요. 가서 이제 시키는 거 하고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빠이빠이 하는데 피드백이 너무나 중요한 게 피드백을 하면은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 시설에서 발견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배우고 느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배우고 느낀 것들을 저는 이런 걸 느꼈는데 PD님은 다른 걸 느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PD님 느낀 것들이 너무 공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나눔이 훨씬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적어서 배우고 느낀 점들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입시적인 관점을 좀 반영해서 각자 학생들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피드백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예. 그래서 학교에 나중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대부분 그대로 적어주십니다. 아하.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는 게 가장 빠르겠군요. 꼭 그러지 않아도 담임 선생님이 다 교회를 다니시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교회를 설득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나서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나서는 것과 단체가 나서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시설의 리액션에서. 그래서 저는 종교단체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PD님이 저를 믿는다라고, 그러니까 본인, 마이셀프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입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그게 이제 이런 이유예요. 단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저를 믿는 그런 또 다른 학생이 있다면 헌혈을 해서 헌혈증 이런 거를 딱 부착을 하면 이게 봉사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봉사 시간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정량적으로. 그렇지만 헌혈 봉사는 별로 가중치를 두지 않는 봉사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학생들이 학생부를 가져오면 봉사를 어디에서 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주체가 학교라고 적혀 있어요. 그 학교. 적혀 있으면 그거는 그냥 패스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청소한 거, 뭐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봉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냥 같이 가자라니까 한 거예요. 가장 심한 경우는 어떤 게 적혀 있냐면 장애인들을 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강원래가 진행하는 KBS 사랑의 가족 시청. 이게 봉사활동에 적혀 있어요. 시청각 교육도 봉사활동을 1시간 쳐주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가 주체로 되어 있는 거 무조건 패스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체가 이제 항상 개인이 적혀 있어요. 개인이 찾아가서 그 단체에서 봉사를 했다는 건데
있는데 선거 도우미도 저는 패스합니다. 그냥 왠지 그냥 신청해서 하는 느낌이잖아요. 학교에서 보통 선거 하니까 할 사람 하니까 뭐 저 할게요 이런 느낌인데 헌혈도 이제 그만큼으로 저는 가중치를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제 이런 부분도 교회와 학생들이 같이 연구를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봉사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려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설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웃긴 거예요.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설득이 아니고 교회가 저를 찾아와야 되는 상황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요즘 한국 교회의 미래 아주 어둡습니다. 다른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아주 어둡습니다. 그런가요? 네, 청소년들 말 안 들어요. 이게 예전 진짜 제가 교회 다닐 어린 시절만 해도 이게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애들이 막 다 접고 와가지고 열심히 했었어요. 또 그게 재밌어서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 뭐 하자 그러면 시험 공부해야 돼요. 다음 주에 시험이에요.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재밌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좀 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할까?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는 이걸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 인기 회복은 그 강다니엘 같은 애를 다니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연예인이 가끔씩 오는 교회 또는 이제 제가 그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분이 유명 연예인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A급 스타입니다. 누구요? 얘기를 못하죠. 남자 배우신데 이제 막 성장하던 시기에 교회를 잘 안 오다가 오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여자분들이 깍깍 하셔가지고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안 와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오세요? 잘 안 오거나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들이 가기에 좀 덜 부담스러운 곳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곳으로 가게 되죠.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사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강다니엘을 부르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그걸로 교회를 강다니엘이 봉사하면 되겠대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제 교회의 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총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총 정리를 하자면 일단 교회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입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드백까지 정확하게 한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순서를 가지고 하면 되고요. 저는 그것보다 이제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고는 싶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답답하니까 아는 게 죄라고 그분들한테 기대 효과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기대 효과. 기대 효과. 종교단체가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리딩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 효과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들 것은 이제 고등학생의 입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 봉사활동이 있으면은 평가할 때 좋은 평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고요. 요즘은 이제 일부 어머님들은 극성 어머님들은 자녀 대신에 봉사활동도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거 안 걸려요? 걸리기 쉽지 않죠. 봉사활동을 오케이를 안 해주는 게 문제지 쉽지 않죠. 꾸준히 봉사 오시던 분이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거절하기 쉽지 않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시대에서 종교단체가 당연히 해야 될 봉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입시까지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번째로 함께 하는 봉사잖아요. 봉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여러 명의 교회 이제 청소년들이랑 그리고 뭐 목사님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함께 같이 몸으로 움직이면 사람이 이제 관계들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렇죠. 종교단체에서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 개개인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관심 있는 걸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걸 연구를 해보는 학생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봉사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이랑 봉사 하게는 되어 있거든요. 어떤 봉사를 하든지. 이제 근데 그 봉사를 좀 더 가치 있고 학생들한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구체적인 대상과 뭐 어떤 시설이란 대상을 주고 니네가 잘하는 것과 관심사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해보자 라는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성장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시와
종교단체를 얘기했지만 어쨌든 봉사를 가는 거잖아요. 어려운 분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과 학생 입시와 종교단체와 사회가 모두가 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뭐 다른 종교단체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가보면 세대 간의 단절이 너무 극심해요. 교회에서도 그런가요? 어디나 그렇겠지만 교회는 좀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세대 간의 소통이 요즘 잘 안 되는 시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봉사를 가면은 아무래도 함께 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학생들 보내놓으면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애들도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하다못해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니네가 청소를 할 동안 벽에 풀칠을 하고 도배를 할 동안 우리는 밥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알아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세대 간의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거는 종교 단체가 그 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 아니면 무종교인 분들한테 전도라고 하죠. 또는 이제 한번 초청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자, 성당 가자, 절에 가자 그러면 안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가죠. 이제 훈련소 있을 때. 초코파이라는 이득이 있어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가자 그러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 밥 사준다 그래도 쉽게 안 움직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근데 너 봉사할 때 마땅치 않잖아. 가자라고 하면은 오죠. 예배를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봉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환경이 펼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과 어떻게 보면 얼굴을 튈 수 있는 교회 되게 이렇게 욕 많이 먹잖아요. 요즘 기독교가 교회 되게 안 좋은 곳으로만 봤는데 교회를 안 다니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그냥 사회적 인식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좋은 일도 하고 좋더라. 괜찮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라는 인식 제고도 할 수 있고 얼굴도 틀 수 있고 저기 목사님들 이겁니다. 이걸로 가야 돼요. 예, 교회 청소년부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데 미리 한번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채택이 안 됐으니까 지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 교회 청소년 담당자분들이랑 이제 이전 담당자랑 이제 2시간 미팅, 현재 담당자랑 2시간 미팅을 통해서 하면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몰랐던 입시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니까 몰랐던 부분 학생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그 학생들의 교회 표현으로는 영혼을 케어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학생들의 실제적 영혼을 케어한다는 사람이 학생들의 가장 큰 눈앞에 있는 관건인 입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도 생각이 이런 거예요. 조금만 하면 인서울대학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그 이해도가 그만큼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신데 입시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면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봉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도움이 되는 것도 이해는 하시는데 엮어가기가 쉽지 않으신가 봐요. 근데 이제 아까 복지시설 말씀을 드릴 때 하던 것만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새로운 시도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요. 교회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접근을 해본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두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다. 봉사 어차피 하는 봉사에 회의만 앞뒤로 더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 연락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 우리 절은 어떻게 우리 성당은 어떻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교회에서 연락 오면 설명이 준비는 되어 있지만 뭐 공짜로는 갈 수 없고요. 교회는 저기 지역아동센터처럼 어려운 곳은 보통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고 근데 이제 절과 성당은 제가 이제 그 곳에서 가르치는 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 성당이나 이런 곳에서 학생들 대상이 아니라 이제 뭐 스님들 대상 또는 이제 성당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저기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대상으로 이제 입시가 이렇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이렇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 점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충분히 거기서 맞춰서 설명은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입시를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당이나 절도 가실 수가 있다. 못 갈 이유는 없겠죠. 공짜는 아닙니다. 공짜는 아니지만 갈 수는 있다. 약간은 드릴게요.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로또 같은 경우도 어디 명당 해가지고 막 이렇게 써놓잖아요. 어떻게 보면 광고인데 김 선생님도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오는 뭐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 점수를 매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안내 드린 대로 착실하게 과정을 밟으셔서 많은 학생들이 입시에 도움이 됐다.
아주 유명한 교회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입시 실적에 도움이 됐다라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입시 실적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이제 잘하는 교회에도 가보면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도움이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 이제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저 교회 가면 그래도 잘 된대 뭐 이런 팬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나 어떤 종교단체든 청소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 청소년들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입시를 모르면 걔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걔들 앞에 눈앞에 놓인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입시를 이해하잖아요. 그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과 그 종교단체 분들의 관계가 더 가깝고 친밀해질 거예요. 하나같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기서는 그 생활들이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이 즐거울 것이고 재밌으면 사람들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입시에도 다 조금씩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교회 개별 평가는 어렵겠지만 이걸 안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닐까. 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만큼 이 교회 오빠 인기가 많지는 않구나. 일단 뭐 앞에 교회 단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점수죠. 교회 오빠 때문에 교회 가는 여학생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는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교회는 여자가 더 많아서 이제 여자 만나러 교회 간다는 분들도 가끔씩 표현을 안 하시지만 그런 농담을 하지. 교회 여자 많아. 교회 가볼래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교회 오빠. 하여튼 아무튼 교회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종교단체가 좀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해야죠. 네. 그렇죠. 네, 제가 해야 될 일들의 아이디어를 그냥 하나 더 던져드리는 거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목동 김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걱정이 생겨요. 앞으로 진짜 바빠지시겠구나. 교회뿐만 아니라 절이나 성당까지 이제 다녀야 되시니까 일요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쩌나요? 뭐 연락 안 온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선생님은 이 삶을 대하는 이 진지함, 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자기가 잘하는 거 이런 거를 사회와 연결할 생각을 잘 안 하거든. 근데 우리 김 선생님은 입시 전문가로서 이 입시와 관련된 것을 각양각계의 사회 계층과 공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늘 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거는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과 엮지를 못해요. 근데 입시는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입시를 거쳐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입시를 거쳐가지 않고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선택조차도 입시가 뭔가를 이해하고 하는 선택들이거든요. 입시를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풀면 세상에 많은 게 풀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마인드 자체가 일반인들은 잘 아마 갖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모르겠네요. 제가 저기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내일 저기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셔야 될 분처럼 안 해본 게 없다 보니까 뭐 양쪽을 알아야지. 이거 입시도 알고 교회도 알아야 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네. 예. 아니 아까 목동 김 선생님은 전화 안 온다에 한 표를 거셨는데 저는 온다에 걸고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저희 애청자분들의 전화가 쇄도할 것 같아요. 공짜가 아니니까 안 온다에 한 표 명확하게 걸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이라든지 진짜 신부님이라든지 선녀님. 저는 이제 이게 목사님들이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교회 교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 천주교라고 하면은 뭐 서울 지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지부에서 불러서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저 공짜가 아니잖아요. 불렀을 때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놓고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 담당자들 다 모여라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도움 방법이라고 생각 들어요. 예. 아니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이 목동 김 선생님의 이런 따뜻한 마음 응원하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뭐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거기 계신 분들한테 다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게 있다. 우리 절, 우리 교회, 우리 성당에서 한번 해보자. 다들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약간의 기대는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 달 뒤에 진짜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입시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목동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좋은 일은 없으셨어요? 일상이 항상 똑같죠. 네. 똑같으시면 어떡해요. 이제 봄도 오고 좋은 일 많이 만드셔야죠. 좋은 일을 만들어야 되는 좋은 일을 해야 될 판인 것 같고요. 네,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입시 정보가 필요한 환경이 어려운 곳이 있으면은 연락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 방송을 듣고 한 어머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 어머님은 제가 지난 방송 때는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분은 이제 지금 수험생 어머님은 아니시고요. 자녀분이 이미 대학을 다니는데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간 거예요. 대단한 친구군요. 네, 근데 이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입시는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해서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센터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런 센터가 따로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4월 달에 이제 그곳에서 검정고시를 합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입시 설명회를 하기로 일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잘 되셨네요. 돈은 안 됩니다. 네. 할 일을 하는 거죠. 네. 어딘가요? 송파구 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송파구라고 하면은 그래도 일단 부촌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아니면 학교에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자기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도 또 시내에도 그런 곳 있잖아요. 가난한 학생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제 그 학생들의 입시가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걸 알아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맞춰서 준비를 해줘야죠. 와, 혹시 날짜가 정해졌나요? 일정표에 있는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마 다음 녹음 이후일 것 같아요. 예. 그럼 다음 녹음 때는 그 강연하셨던 거를 바탕으로 다음 녹음 이후일 것 같아가지고요. 일정상 4월 후반이거든요. 예. 네,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서태지도 뜻하는 바가 있어서 대학을 안 갔잖아. 서태지가 대학 안 갔나요? 안 갔어요. 그냥 군대도 안 갔잖아요. 네. 군대도 안 갔어요? 네. 그래요? 네. 이거 서태지 팬들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저도 팬바라는 전형인데, 물론 여기서도 이제 공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공부뿐 아니라 다른 활동까지 본다는 게 이 전형의 핵심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른 부분들을 볼 때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학교 내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봉사 활동 등을 보는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신이 조금 부족한 것들을 커버쳐서 간다 그러죠. 갈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근데 이 학생부 전형이 얼마나 중요한 전형이냐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요? 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4명 중에 3명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형이라는 것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상위권 대학뿐 아니라 중하위권 대학에서도 이제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은 내신을 커버하려고 그러면은 비교과 활동이면 커버가 되니까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이 필수인 전형인데, 그 학생부 전형에서 교회가 학생들을 도울 방법이 있어요. 아하. 아니 근데 내신을 커버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 딱 정해진 선은 없어요. 이 종합전형의 평가가 입학사정관이 보고 이 학생들에게 임의로 점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물론 기준은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통계들을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등급만으로 가는 전형보다 한 내신 0.5에서 1.5등급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걸로 올릴 수가 있다? 교과 전형으로 3등급이 갈 수 있는 학교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한 3.5나 4등급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비교과 활동에 따라서 다 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가장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 비교과 항목들이 반영이 되는데 예. 그 중에서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항목이 봉사활동 항목이에요. 아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그 봉사활동 항목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서 비중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이 항목은 잘 따지고 보면 학생부 평가에서 필수적으로 반영이 돼요. 왜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냐면 학생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봉사가 아예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학생은 너는 공부만 중요해? 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학생은 그냥 탈락이에요. 그냥 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100%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은 아주 봉사가 없는 학생은 사회를 돌아보지 않는 학생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봉사는 일단 필수이고요. 그리고 학생부는 학교의 생활을 적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학교 외부의 활동을 유일하게 적을 수 있는 게 이 봉사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교회가 도울 수 있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봉사활동의 기준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속적인 봉사예요. 이제 봉사 한번 갔다가 이제 땡치고 다음에 또 어디 가자 그래서 가고 이러면은 이제 그냥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제 어디 봉사를 다닌다고 하면은 갔을 때 처음 누구를 만나면 나보다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 생각하게 되고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봉사는 아무래도 진정성 열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항목은 학생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어요. 예. 꾸준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려운 게 2번째, 3번째 항목인데 그 2번째는 자신의 관심사 또는 특기와 연관된 봉사활동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자기주도적인 봉사활동. 가서 이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이런 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기주도적인 봉사활동인데요. 이 2가지 항목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 중에 이제 자기의 관심사나 특기를 살린 봉사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봉사를 하고 싶은 좋은 학생들이 있어도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 봉사 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이제 봉사를 할 무대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뚫어주는 게 이제 교회가 해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해외 선교 이런 게 얼핏 생각이 나긴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서 해외 선교 많이 갑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가고 그게 그 해외 선교가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의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죠. 입시만 놓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는 그 학생부에 쓸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부에 쓸 수 있는 조건을 맞추어 주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일단 제가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까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봉사활동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봉사시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어떤 고등학생이 와서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봉사시설의 담당자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이제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구나. 이제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대답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말릴까 싶죠. 근데 되게 당연한 게 고등학생을 뭘 믿고 시킵니까? 그렇죠. 네, 봉사단체에는 와서 이제 이상한 제안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고등학생이 이상한 제안을 하진 않겠지만은 고등학생은 개개인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고 그리고 경제력도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한 선택이라고 저도 생각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생이 취미로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이제 바이올린을 켰어요. 예. 그럼 좀 잘 치겠죠? 바이올린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열심히 배워왔는데 취미로 했는데 이제 이거 저희 그 복지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연주를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노 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주도적인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그걸 실천할 환경이 안 되는데 예. 이제 그 부분이 안 되는 이유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그걸 교회가 뚫어줄 수 있다라는 거에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교회 원칙대로라면. 네. 예. 그런데 실제 현실에 가보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이제 예배만 보고 빠진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아예 안 나온다거나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아닌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예.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뭐 교회에서 되게 일을 많이 맡으신 교회 일 많이 하시는 신실하신 분, 교회 표현으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우선이다를 맨날 외치시다가 예. 막상 자기 아들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걔는 교회 안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 말로만 신앙이 좋았다 뭐 이런 약간의 비아냥 또는 이제 다 이해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 아니 근데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뭐 성당이라든지 제가 믿고 있는 불교 이쪽에서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 종교 단체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면 동일하게 해당될 것 같아요. 아하. 저는 저를 믿는데 어떡합니까?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저를. 네. 저는 저를 믿는데. 네. 그럼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왜 해결이 안 되는지는 어떤 걸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예.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교회에서 예배 보는 거 말고 다른 활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학생들 공부를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할 거냐? 그러니까요. 교회 뭐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사교육이 발달되지 않았던 되게 옛날 시대에나 통하던 이제 야학 같은 느낌 그런 거고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 이제 되게 단순합니다. 학생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그 공부할 시간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공부는 당연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전에 저희가 대학을 가던 시절에는 당연히 큰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교회에서 예배 보고 모임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입시에서는 손해였던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예전 입시 제도에서는 공부만이 이제 대학의 평가 요소를 올리는 수능 점수, 내신 점수, 뭐 학력고사 점수를 올리는 유일한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양한 전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입시의 가장 중심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교회가 학생들의 입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아니 학생부 종합 전형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저희 방송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입학사정관이 이제 지원자의 학생부에 있는 교과, 이건 성적이겠죠. 그리고 비교과, 다른 모든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군대 안 간 건 몰랐네. 네, 저도 몰랐는데요. 그 서태지가 난 알아요와 같은 위대한 음악을 만들려고 대학을 안 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난 알아요를 어디서 들었냐면 군대에서 들었어요. 네, 군대에서 한참 기고 있을 때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뺑이 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뺑이 칠 줄 난.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무튼 진짜 좋은 일 하시는 모습 저희가 진짜 응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덕분에 이제 섭외하기도 힘든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경불진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이렇게 그 어머님처럼 연결을 해 주고는 싶은데 몰라서 이렇게 못 하셨던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조차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예, 뭐 그래서 제가 1년에 6번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필요한데 이제 환경이 어려운 곳이든지 그런 곳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 6번이 차기 전까지는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터넷에서 맵스터디 저희 업체거든요. 맵스터디를 검색하셔서 그냥 전화 주셔서 방송 듣고 연락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고 제가 전화로 드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오늘의 주제 어떤 걸로 해주실 거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입시 정보를 통해서 종교단체와 그리고 수험생, 고등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 이 세 주체가 윈윈윈 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 근데 종교단체랑 입시랑 뭔 상관이 있어요? 이제 상관이 없는 입시로 엮는 거죠. 엮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데 엮는데 이제 엮으려 그러면 뭔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 종교단체랑 학생들의 입시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시랑 사회가 모두 윈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요. 이거 오늘 방송은 제목만 들어도 뭐 종교학과라든지 아니면 교육대학 이쪽 분들이 석박사 논문으로 써도 될 것 같아. 그런 아이디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아무튼요 저희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종교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종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니고 있는 이제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기독교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일단 이 아이디어가 출발점은 고등학생들의 입시를 위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기도만 해주겠다고 해서. 네. 애들은 안 나가요? 애들이 안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활동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잘 나오던 학생들도 좀 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거죠.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가르칠 때 이제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쳐요. 이게 교회 기본적인 원론이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입시보다 중요한 게